파이썬과 잘 통합된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라이즈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그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현존하는 다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셜라이즈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 현존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대부분은 이제 하둡 기반의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그 시스템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트락들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잘 유틸라이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모델이 아주 저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경우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맵리듀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둡의 경우에는 맵과 리듀스라는 아주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는데,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합한 프로그래밍 모델이겠지만, 이제 뭐 복잡한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그런 걸 구현하려면은 이제 거의 뭐 어셈블리로 웹 프로그래밍 한 그 정도의 복잡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둡 기반 위에 그 위에서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의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다른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들의 문제점들은 이제 다른 도메인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다른 도메인에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프레임워크를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파치 지레프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다른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후시라든지 뭐 완전히 다른 프레임워크를 새로 배워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셜라이트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소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고수준의 하이레벨 쿼리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그 쿼리들이 컴파일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제작했는데, 이제 쿼리 랭귀지는 충분히 제너럴 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소셜 쿼리 랭귀지 피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분산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그 테이블에 쿼리를 날려서 이렇게 분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그런 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제 어나리시스 알고리즘이 소셜라이트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제 코드를 조금 보여드릴 거고, 이제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 이베레이션 넘버를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 세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의실이 비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제가 운영진과 얘기를 해서 그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그때 제가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안에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 인메모리 테이블이 이제 소셜라이트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스트럭처고요. 그래서 이 인메모리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칼럼 오리엔티드 스토리지인데, 이제 같은 칼럼에 있는 그 데이터 밸류들이 메모리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장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칼럼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할 때 이제 로컬리티가 있겠죠. 그 테이블을 이제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신텍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우선 테이블 이름을 적고 이제 각 칼럼의 타이틀을 이렇게 칼럼에 대해서 선언해 주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여기 4개의 서로 다른 약간씩 다른 테이블을 선언을 했는데요. 처음 두 가지는 머신 하나에서 저장되는 테이블이고, 뒤에 두 가지는 이제 여러 머신에 분산돼서 저장되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첫 테이블은 이제 이름이 full라는 테이블이고, 이제 2개의 프리미티브 인트 밸류 인트 타입의 칼럼을 가진 그런 테이블이고, 이렇게 테이블을 디클레이션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플랫한 데이터 스트럭처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튜플이 이제 4개가 저장되는 거고, 만약에 이 오른쪽 방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칼럼에 이제 괄호가 이렇게 쳐주면은 이 두 번째 칼럼이 네스팅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노테이션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임페러티브 랭귀지에서는 이제 어제선시 리스트랑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의 엣지 같은 걸 저장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은 좀 더 컴팩트하게 잘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칼럼이 그 소스 노드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칼럼이 이제 네이버 노드, 그 타겟 노드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앵귤러 브래킷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파티셔닝이 돼서 이제 분산돼서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머신이 두 개가 있다면 이제 바 테이블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해시 베이스 파티셔닝을 적용해서 이 첫 번째 파티셔닝 칼럼의 밸류를 보고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어떤 머신에 그 튜플을 저장할지를 정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오른쪽처럼 이제 파티셔닝 칼럼에 이제 이런 0.10을 적용하면 이제 이걸 레인지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칼럼의 밸류가 0부터 14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레인지 베이스 파티셔닝을 적용해서 이제 첫 번째 칼럼 밸류가 머신이 두 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파티션의 밸류, 첫 번째 칼럼의 밸류가 0부터 5 사이인 경우에는 머신 1에 저장하고 6부터 14인 경우에는 이제 머신 2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씩 다른 파티셔닝 스킴을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테이블 스트럭처를 유저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어떤 특정한 칼럼에 인덱싱을 건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칼럼에 테이블을 특정한 칼럼으로 소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테이블이 이제 심플한 셋이 아니고 이제 같은 튜플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멀티 셋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뭐 몇 가지 에피션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이블 옵션을 제공하고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선언하고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하면은 이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소셜라이트에서는 이 룰이라고 부르는 이 쿼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론 대시가 가운데 있는데, 이 왼쪽이 룰 헤드라고 부르고 이 오른쪽이 룰 바디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룰 바디에 있는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한 다음에 그 조인 결과를 후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바 테이블과 퍽스 테이블에 이런 튜플이 이렇게 5개씩 만약에 들어있다고 치면은 그리고 후 테이블이 이 룰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비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 룰을 이베이션 할 때 어떻게 하냐? 바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각각 이터레이션 하면서 그 각각의 튜플에 대해서 퍽스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이터레이션 합니다. 네스티드 룹처럼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제 매칭 튜플을 찾게 되는데, 퍽스 테이블의 첫 번째 칼럼과 바 테이블의 두 번째 칼럼이 이제 매칭되는 튜플을 찾는 거죠. 여기서 왜냐면은 바 테이블의 두 번째 칼럼에 있는 베리어블 네임과 퍽스 테이블 첫 번째 칼럼에 있는 베리어블 네임이 같기 때문에 그 두 밸류가 이제 매칭돼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칭되는 결과를 이제 후 테이블에 저장하는데, 얘랑 얘 둘이가 매칭되는 거죠. 그 결과는 저장하는데 이제 A와 C만 저장하는 거죠. A와 C만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튜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매칭 튜플을 찾아서 이렇게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이 이베이션 됩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이 테이블들은 분산 테이블이기 때문에 만약에 머신이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있는 머신 1에 저장된 이 바에 있는 이 첫 번째 튜플에 대해서 매칭 튜플이 이제 퍽스 테이블이 머신 2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머신 1에 있는 튜플을 트랜스퍼해서 이제 머신 2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런타임 시스템에서 소셜라이트 런타임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으로 튜플을 트랜스퍼하고 조인 오퍼레이션을 머신 2에서 한 후 조인 결과를 이제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를 파티션 스캔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이 경우에 머신 1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머신 1에 보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튜플씩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템포럴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튜플을 어큐메이션 한 다음에 이제 전체 테이블을 하나로 한 번에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랑 컴퓨테이션을 이제 잘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시스템 리소스, 그러니까 CPU랑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잘 유틸라이즈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GB 이더넷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보통 1GB/s 정도 되는데, 그걸 풀리 유틸라이즈 할 수 있고요. 인피니티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5.5GB/s 정도 되는 이제 밴드위스를 쓸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다른 하드웨어 베이스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조인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테이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컴파일러와 런타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유저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조금 컨트롤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저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룰 바디에 있는 테이블 순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 테이블이 먼저 나오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퍽스 테이블이 먼저 퍽스 테이블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바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이제 매칭되는 퍽스 테이블에 있는 그 파티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만약에 퍽스 테이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 테이블이 나오게 되면 이제 퍽스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거꾸로 이제 바 테이블에 있는 그 파티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 A의 그 파티셔닝 칼럼에 있는 그 밸류 A를 실제 조인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헉스 테이블에 있는 이 튜플을 다른 모든 머신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 헉스 테이블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전에 비해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유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유저가 프로그래머가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앞으로는 소셜라이트 런타임이랑 컴파일러가 이제 다이나믹 런타임에 이제 메모 파티션 사이즈를 보고 자동으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애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이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모든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이제 이런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이제 룰 헤드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애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푸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우선 밸류, 그러니까 애그리게이트 펑션 이전에 있는 칼럼의 밸류, 그러니까 A로 그룹 바이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같은 그룹에 있는 튜플에 대해서 세컨 칼럼에 대해서 이제 민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이제 미니멈 튜플만 뽑아내서 푸 테이블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는 애그리게이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빌트인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min, max, sum, average, argmin 같은 펑션들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특별한 애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저가 자바나 파이썬으로 직접 펑션을 디파인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라이트에서는 리커시브 룰을 이렇게 디파인해서 쓸 수 있는데 리커시브 룰은 이제 룰 헤드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룰 헤드에 있는 테이블과 룰 바디에 있는 테이블이 같은 경우에 이제 리커시브 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룰을 계속 리커시브하게 이벨레이션해서 이제 헤드 테이블, 푸 테이블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벨레이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푸 테이블에 있는 내용으로 이 룰 바디를 이벨레이션해서 그 결과를 푸 테이블에 집어넣고 다시 업데이트된 튜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룰 바디를 실행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인서트할 튜플이 있는 경우에 이제 또 푸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푸 테이블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튜플을 더 이상 넣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커시브 룰과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잘 쓰면은 이제 몇몇 아주 중요한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 두 줄로 이렇게 구현했는데 여기서 구현한 건 이제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어떤 하나의 소스 노드에서 이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 자체가 이제 이 엣지 테이블에 저장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소스 노드, 타겟 노드, 엣지 렌스이고 그다음에 이 그 계산의 결과가 패스 테이블에 저장된다고 이렇게 저장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소스 노드로부터의 디스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 패스 테이블에 저장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는 이 두 개의 룰 바디가 있는데 시멘틱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여기 두 개의 룰 바디로부터 오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이제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적용해서 패스 테이블에 집어넣겠다는 뭐 그런 의미고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리컬전의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소스 노드 그 자체까지의 디스턴스는 0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 이제 그 소스 노드 자체까지의 거리가 0, 당연히 0이죠. 0인 걸 이제 룰 헤드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걔가 이 룰 바디를 리커시브하게 트리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스 노드의 거리가 0이고 그 소스 노드의 그 주변 네이버 노드들에 대한 엣지 디스턴스를 보고 이제 그 네이버 노드들의 디스턴스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패스 테이블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그게 트리거링, 이 리커시브 룰 바디 트리거링해서 이제 패스 테이블에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과 어떻게 소셜라이트 잘 인테그레이션 됐는지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파이썬 코드와 소셜라이트 쿼리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어디가 소셜라이트 코드고 어디가 파이썬 코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셜라이트 코드는 이제 백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익스텐드해서 이제 백틱 안에 있는 소셜라이트 쿼리를 프리프로세싱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요. 어떤 임포트 되는 모듈에 소셜라이트 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파이썬 임포트 훅을 써서 이제 미리 프리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과 소셜라이트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코드를 억세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파이썬 펑션이나 베리어블들을 소셜라이트 쿼리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소셜라이트 테이블과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튜플들을 파이썬 코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와 소셜라이트 쿼리가 이제 섞여 있는 코드 이그젠플인데요. 이제 여기 그냥 파이썬 코드고 여기 이제 소셜라이트
이 백틱 안에 소셜라이트 테이블을 디파인하고 이제 테이블 안에 이제 간단한 튜플 하나를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이썬 베리어블을 하나 디파인했고 이제 이 소셜라이트 쿼리에서 이제 그 파이썬 베리어블을 액세스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달러 사인으로 프리픽스 된 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베리어블이 파이썬으로부터 왔다는 거 이제 알려준 거. 그리고 베리어블뿐만이 아니라 이제 펑션도 쓸 수 있게 되는데 펑션의 경우에는 이제 리턴 타입을 애노테이션 유저가 애노테이션 해서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이 리턴 타입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라이트 테이블을 접근하려면 이제 이렇게 파이썬 포룹을 써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튜플들을 이터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소셜라이트 클러스터가 있으면은 이 파이썬 코드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게 되고 이 소셜라이트 쿼리 부분은 클러스터에서 실행해서 클러스터에서 이제 클러스터로 가서 실행하게 되고 이런 파이썬 펑션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시리얼라이즈해서 클러스터로 이제 카피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그 파이썬 펑션들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셜라이트 쿼리들은 이제 클러스터에서 이제 패러럴하게 실행됩니다. 클래스는요? 파이썬의 클래스는? 지금은 이제 펑션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퓨처워크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이썬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소셜라이트이 자바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자이썬과 이렇게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 파이썬 익스텐션들은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C 파이썬 익스텐션을 쓰기 위한 방법은 이제 JNI라는 자이썬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쓰려고 지금 예정 중이고 이제 자이썬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는 아직 여기서 보겠지만 이제 이런 C 익스텐션들을 자이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제 TK 인터라는 그 GUI 라이브러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스테이터스고 제가 알기로 내년 초 정도나 이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런파이를 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소셜라이트에서도 이제 C 파이썬 익스텐션을 어느 정도 쓰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분산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데이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정확한 계산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approximate computation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셜라이트에서는 확률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확률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써서 이제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라이트 테이블에 있는 특정 칼럼들을 이런 블룸 필터나 FM 스케치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써서 이렇게 approximate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블룸 필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셋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approximate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트맵을 써서 approximate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고 이제 보통 어떤 때 쓰이냐면 이제 어떤 엘리멘트가 그 셋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데 소셜라이트에서는 이 블룸 필터를 써서 어떤 엄청나게 큰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게 그 계산 완전히 끝에서 사용한 결과가 아니라 이제 중간 결과인 경우에 이제 그거를 approximate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소셜라이트 룰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룰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friend of friend를 계산해서 friend of friend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friend of friend를 FOF 테이블을 저장하고 두 번째 룰에서는 이제 friend of friend를 이뉴메이션 하면서 어떤 특정한 애트리뷰트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인크리멘털해서 이제 그 사람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프렌드 오브 프렌드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카운트하는 건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그 특성상 이 프렌드 오브 프렌드가 이제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특정한 경우에는 분산 시스템을 쓰더라도 이제 메모리에 다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소셜라이트상의 두 번째 칼럼을 블룸 필터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블룸 필터로 저장하는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룰과 두 번째 룰이 이제 파이프라인 돼서 이벨레이션 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룰을 실행하면서 이제 FF 테이블에 튜플을 집어넣으면서 만약에 이전에 미리 있던 튜플이 아니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룰도 같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블룸 필터에다가 데이터를 다 저장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엘레먼트를 이뉴메이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이벨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어프로시메이션과 이 블룸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과 이제 블룸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계산한 그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블룸 필터를 썼을 때 약간 더 빨라졌고 그보다는 이제 메모리 유지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accuracy가 7, 8%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데이터로 소셜라이즈로 구현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두 가지는 그래프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혹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쇼시 테스트는 벌써 봤고, 이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이렇게 한 두세 라인 정도로 해서 이렇게 패러렐 및 디스트리뷰트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페이지랭크 밸류를 각각의 노드에 대한 페이지랭크 밸류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파이썬 for loop 안에서 실제 그래프의 링크 스트럭처를 써서 이제 페이지랭크 밸류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 코드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위키피디아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디스크리션인데, 이제 이거랑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를 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요. 여기 이 오렌지색과 매칭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각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적용을 해서 페이지랭크 밸류를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이제 랜덤 점프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룰바디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이 실제로 링크 스트럭처를 써서 이제 페이지랭크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제 노드 PJ에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 PJ에 페이지랭크 밸류 이터레이션 T 때의 페이지랭크 밸류를 가져와서 그 네이버 노드 PI에 이터레이션 T 플러스 1의 페이지랭크 밸류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드 PJ에 페이지랭크 R1 이터레이션 T 때의 페이지랭크 밸류를 가져와서 그 노드의 네이버 노드인 PI에 T 플러스 1의 이터레이션 때의 페이지랭크 밸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서메이션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이제 다 모든 걸 다 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수도 코드를 만약에 이해하고 소셜의 신텍스를 안다면 이제 이걸로부터 쉽게 코드를 쓸 수 있고, 이제 패러렐 및 분산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쉽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인데요.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K-게이트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그룹핑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비슷한 데이터 포인트끼리 그룹핑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보통은 맨 처음에 랜덤하게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랜덤하게 클러스터로 어사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그 클러스터를 이제 리파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 안에서 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냐면은 현재 클러스터에 있는 센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 현재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에버리지해서 클러스터 센터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업데이트된 클러스터 센터로부터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더 가까이 있는 클러스터 센터에 그 데이터 포인트를 어사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클러스터에서 이제 클러스터 센터를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에브리지에서 클러스터 센터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 클러스터 센터로부터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아르그민 펑션을 이용해서 더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에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를 어사인하는 거죠. 자세하게는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이 데이터 쿼리 및 이 파이썬 펑션을 이용해서 패러렐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여기는 파이썬 펑션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닷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벡터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디파인해서 써야 되는 거고, 또 뭐 여기 벡터 서메이션 오퍼레이션 같은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이제 쉽게 소셜라이즈로 임플리멘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세 개의 룰로 이렇게 쉽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패러렐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이제 시간이 실제로 소셜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어느 정도 쓰기 쉬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여섯 개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싱글 머신 멀티코어에서 퍼포먼스를 이베이션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멀티플 머신이 있는 클러스터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베이션했죠. 그래서 싱글 머신인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인풋 데이터 그래프를 가지고 주로 그래프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인풋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제 인풋 그래프 사이즈가 보통 멀티코어 이베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노드 개수가 1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베이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베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X축은 number of core, 컴퓨테이션에 쓰인 number of core고 이제 Y축은 이제 코어 하나를 썼을 때에 비해서 스피드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페이지 랭크 및 이 5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매우 스케일링을 잘하는 걸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패러렐한 알고리즘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소셜라이트 스케일링을 잘 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쇼트 스탯의 경우에는 좀 더 스케일을 좀 덜 하는데 이제 16개 코어를 썼을 때 10배 정도 빨라지는데 이제 원래 이제 알고리즘의 캐릭터스틱이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스케일링을 안 하는 거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지만은 이제 옵티멀한 경우에는 16개 코어에서 대충 12배 정도 빨라지는 퍼포먼스 정도가 이제 옵티멀한 경우인데 이제 소셜라이스의 코어 랭귀지 플렉서빌리티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리저너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싱글 머신 멀티코어에 대해서 이제 리저너블하게 잘 스케일링 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이베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좀 윅 스케일링 모델이라는 걸 써서 이베이션 했는데 이제 머신 숫자를 늘림에 따라서 이제 인풋 데이터 사이즈도 늘리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베이션 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경우에는 이제 2억 5천 정도 되는 노드 개수가 2억 5천 정도 되는 이 인풋 그래프를 써서 이베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GRAPH라는 그 그래프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렇게 그래프 프레임워크와 소셜라이트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비교해봤는데 이제 GRAPH는 아파치에서 이렇게 만든 오픈소스 그래프 및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데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프리겔이라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맵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맵뉴스에 해당하는 오픈소스 버전이 하둡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글에서 프리겔이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픈소스 버전이 GRAPH 구현된 거고요. 그래서 X축은 컴퓨테이션에 쓰인 머신 개수 2대부터 뭐 64대까지 있었고 Y축은 이제 익스큐션 타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낮을수록 더 좋은 거죠. 소셜라이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GRAPH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Y-axis가 보면 이제 엑스포넨셜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떨어져도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보면 여기 여러 알고리즘에 대해서 퍼포먼스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이 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GRAPH는 메모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터미네이션이 안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모델이 이제 메모리에다가 메시지들을 가득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에서 이렇게 프로세싱하고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터미네이션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GRAPH와 비교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비교했을 때도 라인 코드를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비교했을 때도 소셜라이스로 하면 대부분 대강 비교했을 때 GRAPH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더 간단하게 라인 오브 코드가 이제 작다고 무조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20배 정도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해서 이제 GRAPH 말고도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과도 비교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텔 패러렐 리서치랩과 같이 이제 코어를 해서 비교를 했고 이제 대부분의 컴패리즌은 다 인텔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다 했고 이제 저는 주로 소셜라이트를 실행하는 것과 디버깅을 하는 그때는 이제 소셜라이트 약간 스테이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디버깅 하는 걸로 받았고요. 이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비교했고 소셜라이트 빼고는 다 이제 많이 알려진 프레임워크고 GRAPH는 아파치에서 만든 좀 전에 설명한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좀 쓰고 있고요. 그래프랩도 이제 스타트업 회사가 이제 원래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그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고 있고요. 컴퓨터보다는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리니어 알지브라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분산해서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레임워크 및 벤치마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인텔에서 네이티브 임플리멘테이션을 다 구현했고요. 그래서 C랑 어셈블리 이면서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네이티브 임플리멘테이션은 옵티멀한 퍼포먼스에 매우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썼는데 BFS, PageRank,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좀 더 가깝고 트라이앵글 카운팅 이 네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BFS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이제 라인 오브 코드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제 위에 있을수록 좀 더 쉬운 게 되겠죠. 위에 있을수록 좀 라인 개수도 네 라인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디벨롭 타임도 커플 오브 미니트 정도 되는 건데 이제 네이티브 구현의 경우에는 이제 1000라인 이상 되고 이제
어피 month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 넘게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렸는데 1년 동안 내도록 이것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피 months라고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이티브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어셈블리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되게 많이 하고 뭐 CMD 인스트럭션 같은 걸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한 그야말로 옵티멀한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바빌리티 컴패리즌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액시스를 잘 기억하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 퍼포먼스 컴패리즌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X축은 넘버 오브 머신이고 Y축이 이제 익시션 타임인 거죠. 그래서 더 낮을수록 더 빠른 거고. 그래서 여기 순서가 똑같은데 이 알고리즘을 쭉 프레임워크에 이래레이션 되는 걸 쭉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울수록 더 빠른 거죠. 더 쉬울수록 특히나 지레프는 많이 느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제 투립됐는데 소셜라이트는 제일 쉽고 속도가 어느 정도 리즈로하게 나오는 거죠. 이 트라이앵글의 경우에는 이제 옵티멀한 경우가 매우 가깝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보다 조금 느리고 세 번째보다 조금 빠른 그런 퍼포먼스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쓰기는 쉬우면서 파이썬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리즈너블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워크인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는 경우이 이제 링크드인에서 제가 링크드인과 협업을 해서 소셜라이트 링크드인에 있는 그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필요로 하는 게 리얼타임 서브그래프 매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리얼타임 쿼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어나리시스, 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나리시스에 적용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과는 이제 이틀 전에 얘기했고 이제 다른 회사들과도 이제 어떻게 협업할 수 있지 이렇게 디스커스를 하고.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지레프에 비해서는 20배 더 쉽고 지레프에 비해서는 10배 더 빠르지만 다른 프레임워크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소셜라이트 시스템이고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 하이레벨 쿼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 쿼리들을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옵티마이즈된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인테그레이션 해서 이제 복잡한 부분은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런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포 더미 이거를 이제 어치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 데모에서는 이제 DBLP 데이터를 써서 DBLP 데이터가 뭐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그 논문에 관련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이터 소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정보로부터 코어 아서치 그래프를 제너레이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각각의 노드가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아서가 되는 거고 페이퍼의 아서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두 명이서 페이퍼를 하나 이상 썼으면 그 링크가 되는 거죠. 링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는 대강 이제 1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100만 정도 되고 이제 엣지 개수는 한 1000만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그래프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랩탑에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귀도 반 러썸의 아카데믹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귀도 반 러썸이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링크가 이제 페이퍼를 같이 쓴 그 코어 소식이 되는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쇼트 디스펜스 알고리즘 그냥 돌리는 건데 이제 귀도가 센터가 되는 거고 센터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민 리고와 짐 허거는 파이파이를 만들고 이제 다이슨을 만든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디버깅 메시지가 좀 나왔는데 인터랙티브한 코멘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게피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피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다가 그 소프트웨어에 이제 소셜라이트를 이렇게 접목시켰는데요. 왼쪽 부분이 이제 자이소니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제 소셜라이트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터프리터고 오른쪽 부분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데이터 로딩하는 걸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데이터를 우선 로딩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쇼티스 패스 알고 아까 본 거랑 뭐 약간 비슷한 걸 봤어요. 이 부분이 실제 쇼티스 패스가 구현되어 있는데 이제 쇼티스 패스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한 0.5초 정도 걸린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코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개피랑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좀 전에 쇼티스 패스 알고리즘을 실행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지를 보면은 아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봤더니 이게 개피가 인터페이스가 아주 좋지는 않아서 이제 아마 이쪽 끝이 아민 리보이고 이쪽 끝이 얘가 아민 리보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거쳐서 이렇게 귀도랑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이 페이퍼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냥 하나만 더 실행해 보면은 이제 짐 허건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약간 짧은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넘버 호흡을 거쳐서 이렇게 짐 허건원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페이지랭크 밸류가 높은 노드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주얼라이징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쿼리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소셜라이트 코드가 다 이제 오픈소스로 오픈소스로 이제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여기 소셜라이트 스태프부터 이듀로 가보시면 이제 바이너리로 코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깃허브 리파지토리 링크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제 재밌다 싶으시면 이제 실제 파티시페이션도 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한번 보시고 한번 플레이 어라운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네,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은 거 테스트할 때 데이터가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 머신에서요? 네, 멀티 머신에서는 지금 발표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배분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쵸. 데이터 배분을 잘하려면 이제 뭐 해시 베이스 파티션을 하면서 어떤 칼럼의 밸류를 그 파티셔닝 칼럼으로 쓸지 뭐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그가 이 이베레이션에서 그래프랩 같은 경우에는 휴리스틱을 잘 써서 이제 이 인풋 그래프를 잘 로컬러티를 좀 보고 이렇게 잘 분배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다 더 들어가는 상태에서 선수 측정을 한 건가요? 아니요. 얘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 그래프랩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셜라이트 그래프랩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옵니다. 소셜라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부 다 레인지 베이스 파티션을 했고요. 그 레인지 베이스 파티션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칼럼에 그러니까 노드가 0부터 뭐 100만, 1000만 사이에 있으면 이제 그 0부터 이제 200만까지는 머신 원에 저장하고 200만 1부터 400만까지는 머신 저장해요. 그럼 완전히 랜덤하게 뿌려놓은 상태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결과가 다르시겠네요. 근데 이 코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풋 그래프가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된 그래프인데 이제 아니메이션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그래프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이제 랜덤하게 분포됐다고 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해시 베이스 파티션을 적용하느냐, 뭐 레인지 베이스 파티션을 적용하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파티션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퍼포먼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노드가 있으면은 그 노드가 이제 네이버 노드들이 대부분 다 다른 머신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네이버 노드에 대해서 뭔가 컴퓨테이션 할 때 다른 머신으로 다 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바틀렉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바틀렉이 됐지만 더 느리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그런 그쵸? 경우도 있고. 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이터레이션을 거치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가까이 그 네이버 노드 그러니까 파티셔닝은 이제 스태틱가 이렇게 파티셔닝 했지만 이제 캐싱을 해서 지금 그렇게 구현되는 거 아니고 이제 캐싱을 해서 이제 다른 머신에 있는 네이버 노드들을 이제 이 머신에 캐싱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하면 아까는 그 CPU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리니어하게 따라가는 거 네. 있었는데 실제로 컴퓨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CPU 개수가 많아지면은 어차피 메모리는 쉐어드 메모리이기 때문에 가져온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바운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리니어하게 스케일하게 돼요. 근데 보통 시스템 캐시라는 걸 가지고 캐시 사이즈가 얼마 작기 때문에 분명히 캐시 폴트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캐시 미스 그 레이쇼랑 이제 컴퓨테이션이랑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하게 스케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제 소셜라이즈로 구현 안 하고 이제 매뉴얼하게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잘해서 구현했을 경우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리니어하게 스케일 하게 나오거든요. 이건 소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페이퍼에서 이 알고리즘 비슷한 알고리즘을 이제 매뉴얼하게 구현했을 때 이제 그 리니어하게 스케일 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뭐 예를 들면 페이지메이커라든지 히스라이브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셜라이트. 이거는 소셜라이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리니어하게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복잡한데 이제 캐시의 히 미스 레이쇼랑 이제 컴퓨테이션이랑 그 캐시 미스가 나는 동안에 그다음에 뭐 스레드를 여러 개 써서 이제 마스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율이랑 그런 거 잘 따졌을 때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인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매뉴얼하게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잘 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지만. 그러니까 소셜라이트가 그렇게 변경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소셜라이트 안에서 내부적으로 컴파일해가지고 코드를 제대로. 그쵸, 네, 자바 코드를 제대로 하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예, 질문, 그러니까. 예. 사실 다른 질문. 네. 네, 하나는 사소한 질문인데 그 문법이 약간 프롤로그 비슷해 보이는데. 예, 문법은 사실은 데이터로그의 익스텐션. 그러니까 데이터로그는 그렇게 선택한 거는 그냥 그쪽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 아니면 그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로그가 원래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을 잘 표현한다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그를 기본으로 했고, 근데 데이터로그가 문제점이 이제 대부분의 임플리멘테이션이 상당히 되게 느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예.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뭐 프리미티브로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이제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덴스 매트릭스가 아니고 굉장히 스파르스한 스파스한 매트릭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네스티드 스트럭처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서포트가 되는 거고 이제 디컴포지션 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본인이 직접 구현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게 그 알고리즘이 여기서 구현한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의 알고리즘이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큰 유저랑 유저의 각각의 유저가 무비 랭킹을 어떻게 했는지 큰 매트릭스가 하나 있어요. 네. 많이 비어 있으면 네. 그걸 이제 랭크가 작은 매트릭스를 어떻게 네. 곱으로 나타내는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여기서 구현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사실 있으니까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예. 4번 질문인데 이게 파이썬 인티그레이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셜라이트가 내부적으로 소셜라이트 커리를 자바 코드로 컴파일해서 그쵸. 된다고 예. 예. 그러면 파이썬 인티그레이션도 사실은 자이선이죠. 예. 네, 자이선이고 예. 그러면 다른 파이썬 뭐 C 파이썬이나 뭐 파이파이랑 다시 동작하는 걸 기대하는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 C 파이썬의 경우, 그러니까 C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JNI라는 자이선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얘가 이제 C 파이썬 익스텐션을 자이선 위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TK 인터 정도가 돌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돼야지 이제 COS한 넘파이나 사이파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바 인티그레이션도 지원을 하는 거고. 자바 인테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랑 보통 그러니까 SQL을 자바에서 실행할 때 이제 뭐 커넥션이 있고 그 커넥션에다가 이제 SQL 쿼리를 이제 스트링으로 날리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은 잘 안 되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네. 도큐멘테이션이 조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코드가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차이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컴파일러 베이스드 프로젝트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간단하고 그래서 코드를 보기도 좀 더 쉽고 빨리 떠들었다. 질문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면 예, 아까 질문 그거 제가 답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신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저렇게다 그렇게 리니어하게 계속 소전적으로 진단하는 속도로 나오는 게 사실 오토매틱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코드에서는 나타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이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해도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따라 다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랭크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뭐 오픈MP인가? 네. 오픈MP 같은 걸 쓰는 경우 써서 구현하는 경우에도 이제 크게 뭐 다르지 않게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 리니어하게 이제 스케일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이제 사실 알고리즘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 다른 알고리즘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스케일링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스케일링을 잘 해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링 잘 아는 뭐 쇼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스케일링을 잘 하니까 16개 썼을 때 10배 정도 이렇게 빨아지는 그 정도면 이제 제 생각에는 리즈너블 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다른 질문인데요. 쇼테스트 패스의 경우에 패스를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원래 알고리즘으로 패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디스턴스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실행한 거는 이제 그 패스를 저장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저장하면서 그 이전 포인터를 갖고 있는 그 이전 포인터도 같이 저장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매번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매번 그 이전에 저장했던 모든 리스트들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저 내부에서. 그러니까 미니멈만 가지고 있는 거죠. 미니멈만. 왜냐면 민은 아니까.